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은 최근 20년간 시장을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좀 왔다고 봅니다.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약 700곳에 달하는 뉴타운 재개발 지역을 동시에 지정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 전체가 들썩거렸는데요.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기업 건설사 그리고 소수의 조합 임원들이 가져가면서 엄청난 갈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고소고발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주민 정착률은 15%에도 미치지 못했고 상가 세입자가 쫓겨나고 결국에 용산 참사와 같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에는 많이 지정은 됐지만 사업은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전임 시장 때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했고 도시재생 사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노후주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지 내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이르게 됐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공공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올해 초에 이사대책 등을 통해서 공공이 직접 정비 사업을 관리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드는 시점으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발전 과정에 있어서 현재 모습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제도가 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공공재개발 사업 그리고 이사 대책과 관련된 현장이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동안의 민간 정비 사업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고 조합의 비리를 차단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성이 부족해서 그동안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 특히 이사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뢰와 동의를 확보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정만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을 설명해서 그 사업 계획에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셔야만 이 일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와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네 가지 요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우리 장관 후보자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H 등 공기업이 기존의 교차보전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던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차보전은 A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을 통해서 B사업 지역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인데요. 이사대책에서도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차보전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추가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분양가를 낮춰주고 남은 개발 이익으로 생활의 소실을 건설하고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뭐 교차 보전을 하면은 그 주민 갈등에 유발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제시해 주신 저 방식 자체가 이번에 이사 대책에 그 도심 주택을 공급하는 그 기본적인 그 뼈대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건설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 대책은 공공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게 투명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또 LH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고 거꾸로 이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여기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면 LH에 대한 신뢰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하나의 기준을 만드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총사업비나 항목별 총사업비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좀 구체적인 건설 원가를 공개하고 하도급 내역서까지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진행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역을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를 최소한 1분의 2 이상은 받아야 되는데 하려면 이 사업 계획을 설명할 때
조합원들이 얼마만큼의 분담금을 내게 되는지에 대한 확정 분담금을 그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민간 정비 사업의 경우 동의를 구할 때는 불가능한 어떤 이 희망적인 조건으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동의를 받고 그 뒤에 분담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의 요인이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공정비 사업에서 저는 그랬다가는 큰 불신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할 때 확정 분담금에 준하는 금액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단계별로 그 추정 분담금 그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확정 분담금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것을 바꾸거나 변경할 때 일정하게 제약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몇 % 이내에서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변경하려고 하면 다시 이제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든지 이런 게 안 되면은 일반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조차 민간에서 하는 사업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이사대책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평당 지가를 포함해서 약 802만 원 정도의 재정지원 단가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서울의 도심지내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면 저희가 추정컨대는 평당 1,9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할수록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록 LH는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성이 없는 곳에서는 사업을 소극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재정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이제 검토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요. 예.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과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것과 교차 보전의 형태로 전체의 총량을 맞춰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서 재정에서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용이 인상돼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지원 단가가 인상돼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범위 안에서 단가가 인상되는 것을 검토를 해보자 하는 말씀드립니다.